동남아에는 유명 여행지가 정말 많은데 같은 곳을 다녀온 사람이어도 어떤 사람은 좋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악이었다고 하고 수많은 동남아 여행지 중에 도대체 나한테 맞는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해외여행이 동해바다 놀러가듯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동남아 여행 한 번도 안 가봤거나 많이 안 가본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동남아는 잘 알아보지 않고 갔다가는 사람에 따라 정말 최악의 여행지가 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여행을 많이 안 가봤을 때는 여행지 선택할 때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양한 동남아 여행지를 직접 다녀보면서 각 여행지마다 뚜렷하게 다른 매력과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좋았거나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성향에 맞는 여행지 추천까지 동남아 여행을 처음 가는 친한 친구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정성스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행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몇 가지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진짜 후회 없는 여행을 다녀오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동남아는 어떤 나라가 있고 각 나라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면 도착하는 필리핀은 세부, 보라카이, 보홀 등과 같은 유명한 휴양지들이 많은 나라예요.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바다가 정말 압도적으로 아름다워서 동남아 휴양지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만큼 스노클링이나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 같은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필리핀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하는데 돈도 많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현지 문화를 느끼고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여행을 하기 가장 좋고 재밌는 나라예요. 낮에는 아름다운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흥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필리핀은 뚜렷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먼저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여행지에 비해서 음식이 가장 별로인 편이에요. 필리핀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음식이 별다른 특징이 없다 보니까 맛집이라고 알려진 곳들도 로컬 식당보다는 스테이크, 피자, 태국 음식 등 다른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이 많은 편이에요. 여행 가서 항상 그 나라의 로컬 음식을 즐기는 저희마저도 필리핀에서는 로컬 음식만 먹는 건 힘들더라고요. 또 다른 필리핀의 단점은 치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필리핀의 유명한 여행지는 대부분 치안이 좋은 편이지만 일부 몰상식한 필리핀어 때문에 필리핀 여행 가서 위험한 상황을 겪었던 여행객이 다른 동남아에 비해 유독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저희도 필리핀에서 택시를 잘못 탔다가 몽둥이로 협박당하고 돈도 뜯겼는데 그래서 필리핀을 가게 된다면 절대 택시는 타지 말고 무조건 그랩을 이용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은 맛있는 음식보다는 아름다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며 액티비티를 즐기고 바다 바로 근처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푹 쉬고 싶은 사람들이나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현지 문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에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4-5시간 정도 걸리는 베트남은 다낭, 호이안, 나트랑, 푸꾸옥 등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여행지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베트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물가인데요. 다른 동남아 여행지에 비해서도 물가가 진짜 저렴해서 맛있는 음식이나 마사지, 쇼핑, 숙소 등 모든 것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호강하는 느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처럼 음주가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맥주가 7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홀라당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또 베트남은 쌀국수, 반미, 분짜 등 로컬 음식들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 편인데 베트남의 로컬 식당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웬만하면 모두 평타 이상을 칠 정도로 대부분 맛도 좋고 한국에서 비싸서 쉽게 먹기 힘든 해산물들도 저렴한 가격에 실컷 먹을 수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치안이 안 좋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여행지를 다녀봐도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물가도 좋고 음식도 맛있는 베트남도 단점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이쁜 바다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배를 타고 멀리에 있는 섬을 찾아가도 바다가 필리핀만큼 예쁘지가 않아서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영어를 조금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지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며 여행을 즐기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낭이나 나트랑 같은 유명 관광지의 경우에는 영어 소통은 안 돼도 한국말을 꽤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소통이 편할 때도 있기는 해요. 동남아 국가 중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베트남은 아름다운 바다와 물놀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는 저렴한 물가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가격 대비 훌륭한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마사지도 받고 현지 시장에서 쇼핑도 하면서 힐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여행지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효도 여행으로도 가장 무난한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태국은 방콕,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등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여행지가 있는 나라예요. 태국은 백화점, 시장, 왕궁, 사원, 바다 등 구경할 것도 많고 다채롭게 즐길 만한 것들도 많아서 여행객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특히 방콕 같은 경우엔 처음 가보는 사람은 이게 동남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발전한 대도시인데 대중교통까지 다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 유명 백화점 못지않은 대형 쇼핑몰이 정말 많아요. 또 사원이나 왕궁이 다른 동남아에 비해 규모도 크고 화려해서 가볼 만한 문화유적지가 많은 것도 태국 여행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국 음식은 베트남과 비슷하게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편인데 팟타이, 푸팟퐁커리, 똠양꿍처럼 우리나라에게 잘 알려진 로컬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지 야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골라서 먹는 재미가 큰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방콕 같은 대도시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찾아오는 여행지인 만큼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여행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태국의 물가는 동남아답게 합리적인 편이긴 하지만 방콕 같은 경우엔 동남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태국은 여행지에서 나이트라이프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에게도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유흥이 너무 발달해서 이런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국 여행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를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즐기고 사원, 왕궁 같은 문화유적지를 제대로 구경하면서 바닷가 앞에서 물놀이와 휴양도 살짝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인 발리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서 바다에서 힐링도 하고 해양 액티비티, 스노클링도 즐길 수 있고 엄청난 대자연을 즐길 수도 있으면서 비치클럽, 펍, 카페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힙하고 감성적인 곳들도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개성이 다양한 여행지가 너무 많아서 여행객들이 할 게 정말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동남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멀어서 짧게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시려는 분들에겐 부담스럽고 자주 가기도 힘든 곳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비가 자주 오는 우기 시즌에 가면 너무 습하고 모기도 많아서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어서 웬만하면 우기 시즌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리 같은 인도네시아는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예 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예요. 스노클링, 서핑, 요가, 쿠킹 클래스, 트레킹과 같은 해볼 만한 것들과 근처 섬들, 비치클럽, 사원, 폭포 등 가볼 만한 곳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시간에 제약이 없다면 발리는 동남아 국가 중 단연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동남아 대표적인 4개의 나라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해봤는데요. 참고로 동남아 여행할 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날씨인데요. 저희도 동남아의 우기와 건기 시즌 모두 여행을 다녀와 봤는데 아무리 동남아가 우기 시즌에 비가 항상 내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기 시즌에 여행 가는 확실히 여행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4개의 동남아 국가들은 한두 달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경우 5월에서 11월까지가 우기, 인도네시아는 11월에서 3월까지가 우기 시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행하려고 하는 시기에 따라서 날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추가로 동남아 여행 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샤워 필터예요.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물이 석회질이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샤워 필터는 필수로 챙겨야 해요.
오늘은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동남아를 특히 사랑하는 저희가 실제로 이것저것 다녀보면서 느꼈던 각각의 나라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비교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동남아에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각각의 성향에 맞게 떠나볼 만한 여행지까지 정리해 드렸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